안녕하세요. 제이팟의 명저 감상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레리 윌리엄스의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The Right Stock at the Right Time이라는 원제의 책인데요. 2003년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또 그 주식은 특히 언제쯤 사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것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쓰여진 책인데 2022년 10월에 거대한 저점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그 시기를 맞는지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어떤 데이터에 입각한 통찰력이 나와 있는데요, 심각하게 보시면 실전 투자를 배우는 책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좀 가볍게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의 드라마 같은 상황을 이 책에서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은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이 매도 전략에는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정치적 노이즈로 인해서 일시적 하락이 매수 기회를 제공을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상황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첫 주, 한 주만 보고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대세 상승의 초반의 그런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으로 테슬라 주가가 14% 폭락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 투매가 유발이 됐었죠. 이런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요일에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가 다시 부각이 되고 또 고용 호조 등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V자형 회복 패턴을 바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같이 정치적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탄핵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3년 가까이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보유 종목을 매도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은 지난주에 보시면 외국인의 귀환과 강세장 초입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9개월 연속 순매도, 이것은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긴 순매도 기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5월부터 그 순매도를 끝내고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6월 4일과 5일 이틀간 약 2조 1,6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또 이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350원대로 하락하고 이런 환차익 기대감과 또 과거에 보면 원화 강세가 유지되는 시절에는 경기도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한국의 주식시장도 선진국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은 21대 대선 결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시장의 판단이 있는 거죠. 21대 대선 결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기대감은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수도 마침 반등을 해서 2,800선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고,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4.24% 상승하는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상승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과거 투자 패턴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큰 위기 이후의 그 상황들은
항상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잡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몇 개월간 그 바닥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바닥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초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들을 다 외국인에게 넘겨주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사지 못했다가 뒤늦게 사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꼭 쥐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계속 사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미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들어올 때 결국 또 높은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바로 다른 주도주로 갈아탄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주의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도 반도체나 중후장대한 산업재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수익률 비교를 봐도 상승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매수하고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더 큰 폭으로 반등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한국은 단기적인 매도 전략의 차이를 가져야 되는데 미국은 매도 부담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유연성 있게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매도 부담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상 매도 후에 재매수 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 탈출하는 그런 종목 들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노이즈 없이 초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로블록스나 메타, 넷플릭스 등등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귀환과 함께 초장기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식들을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장기 강세장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7년에 강세장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레리 윌리엄스의 책에서 또 봤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리 윌리엄스의 책을 연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실전 투자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윌리엄스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 시장에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무엇을 살 것인가와 언제 살 것인가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 섹터가 미국 시장은 더 단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메타버스나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관세나 감세 등 현재 이슈에서 낮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그냥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조선 에너지 이런 쪽 섹터가 주목받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와 일부 기술 수출이 가능한 바이오 섹터도 미국 상황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PSR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고하실 만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수는 빠지는데도 저점을 낮추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라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 종목은 강한 보유자가 있다라는 신호라고 하고요. 이는 지수보다 강한 주가 흐름을 종목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포기한 재난연 종목은 피해라 뭐 이런 얘기죠. 대형 기관은 하락 종목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경험과 제 생각으로는 테슬라, 애플 등은 이제 현재는 정책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급락 후 회복하지 못하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주 등을 당분간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실적 플러스 인기 업종은 강한 주도주가 된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주식의 대가들은 저평가된 소외주를 사라고 많이 하죠. 하지만 레리 윌리엄스는 실적이 좋고 인기 있는 업종은 주도주가 된다
강한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기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반도체, AI 등 장기적인 인기와 실적이 동반되는 업종이 강세를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리 윌리엄스가 다른 투자 대가들과 다르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이밍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4년 주기의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에는 4년 주기가 나오고 또 10년 주기가 나옵니다. 미국 시장은 이 4년 주기와 10년 주기가 잘 맞아서 두 주기가 정확하게 같이 일치하는 때가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해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10월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4년 주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미국 시장은 2022년 저점 이후 3년차 상승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7년 대세 상승을 앞둔 장기 상승 반전의 초기 단계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4년 주기와 맞지 않는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는 4년 주기와 10년 주기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2022년이 한국도 그랬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었고 1998년도 그 주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4년 주기를 이해했으면 그 주기 안에서 계절 패턴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방어적 섹터는 4월에서 10월, 산업주는 11월에서 4월에 까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현재 방어 섹터의 적기에 해당하고 한국 시장은 보통 2, 3개월 후행하는 패턴이 강세장일 때 출현을 합니다. 약세장일 때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로 위치를 파악해서 본다면 미국은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리밸런싱 하는 것이 유용한 시점이고 한국 시장은 구조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주도 섹터를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 같이 인기 업종을 선정을 하고 재난 업종은 배제를 하고 저점에서 방어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어적인 업종은 지금 현재가 미국 시장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 전략이 실패를 해도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큰 걱정이 없는 게 트럼프 노이즈로 재매수할 기회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미국 주식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제약주나 AT&T 같은 이런 방어적인 주식, 또 금리도 방어하고 또 배당 매력도 있는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를 리밸런싱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성장으로 기대되는 넷플릭스와 로블록스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나 테슬라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전략은 한국 시장이 지금 어떤 정치적 변화 그리고 또 한국의 재도약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한 시기와 맞물려서 2027년에 대세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핵심 섹터 중심으로 조정 분야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등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수 관련주를 집중 매수할 때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시황과 맞춰서 레리 윌리엄스의 책에서 나왔던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최근 시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직장인입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윗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지수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즉 이제 언더퍼폼, 아웃퍼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눈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를 우선적으로 집중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 함께 매수한 다른 비교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또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 선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수 관련주가 오르고 이후에는 유망 성장주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언더퍼폼을 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를 일단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눈총 받고 투자하는데 더 욕을 안 먹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그 수익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개별 종목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수익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나 심리 상황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수 관련주들이 아웃퍼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을 차별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리 윌리엄스의 책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를 여러분께 권유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